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아이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외도와 폭력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 때문에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해 나간 후 엄마는 밤낮으로 일하며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기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래서 전문직이 되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게 요즘 썸 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와 직업이 같고 화목하고 부유한 집안 환경인 사람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고 성격마저 밝고 착한 사람인데 제대로 된 교제를 하기도 전에 겁부터 덜컥 납니다. 이전에도 누가 다가오면 제가 상처만 받고 끝날까봐 겁부터 먹고 도망가곤 했거든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배우 작가민 저이지만 실제 사정은 이런 저도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은 제게 욕심일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이런 걸 가끔 반대 입장에서 사연을 듣잖아요. 좋아하는 여자네가 환경이 안 좋고 평생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형제가 있다. 이러면 다들 말리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현실에서. 그 사람은 남의 집 가장인데 그 짐을 같이 지는 거다. 이런 논리고요. 어느 정도는 그 말도 맞기는 하죠. 한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가 많이 부족해서 더 그래요. 사연에는 자세히 안 쓰셨지만 썸 타는 남성분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가정 환경을 알게 되면 잘못될까봐 그 이후의 상황들이 걱정되시는 거죠. 이럴 때 결혼이 쉬운 게 아니긴 한데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할 일이 아니긴 하죠. 이게 꼭 사연자님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포괄해서 보면 한쪽이 을이 되는 관계인 거거든요. 다른 면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핸디캡이 있는데 결혼은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가지 면에서 오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내 인생과 가족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개인으로서 자기 삶을 돌보는 게 안 되는 문화라서 그래요. 엄마가 희생하면서 나를 키웠으니까 이제 능력을 갖춘 내가 엄마 책임을 나누어서 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자칫 가장자리가 사연자님한테 옮겨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내가 선택해서 살 건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으로 살겠다. 이제 능력도 생겼으니까 엄마랑 형제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서 결혼까지 생각하시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좋은 마음으로 평생 다른 사람 가정의 공동가장이 되기를 자처할 사람이 흔하지를 않거든요. 만약 사연자님이 내가 환경은 이렇지만 나는 별개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엄마하고 합의를 좀 하셔야 돼요. 무한정으로 내 인생을 엄마 인생하고 섞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하고 내 인생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무한정으로 갈아넣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내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산다. 이런 식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게 정해지면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도 선택의 부담이 훨씬 덜해지죠. 고정적으로 이만큼의 부담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정도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사연자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인생 분리를 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본인이 그걸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식도 그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은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본인 인생에서 선택한 결과예요.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나쁜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정리하지 못하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어요. 엄마의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엄마가 인생에서 한 선택의 결과에 본인의 인생이 휘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의 과정에서마다 사연자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엄마의 인생을 내 인생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딱 선택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은 사라져 있다? 이러면 나중에 가족들과도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자신이 불행해지고 그게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부모님의 인생과 내 인생이 별개라는 거, 그 인식이 먼저라는 거를 꼭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관계에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선을 낮추세요. 이렇게 내 핸디캡을 마음에 갖고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벌써 시작부터 가불관계가 딱 생겨요. 내가 이런 점이 있는데도 다 품어주다니,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내가 저자세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계속 기울어진 방향대로 점점 더 심하게 기울게 돼요. 나한테 핸디캡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두 사람 관계에서는 엄청 해로운 거예요. 핸디캡을 가진 쪽에서는 지치게 되고요, 반대쪽에서는 상대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요. 자기 핸디캡을 의식하고 자꾸 내 눈치를 보는 사람? 이런 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 편하고 사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갑질하는 걸 즐긴다면 애초에 그럴 만한 사람하고는 연애나 결혼 같은 걸 하면 안 되죠. 그게 더 최악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상대한테 잘하고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하는 선을 좀 낮춰야 돼요. 아무리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상대방이 만족한 것 같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질책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애쓰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은 내 이런 면까지 수용해서 나하고 함께 하는 거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주고 잘해줬으면 됐다. 이런 마음을 당당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사연자님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흔한 말, 바로 자존감이죠.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내 사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 정도 자기애는 괜찮아요.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잘해주면 돼요. 원래 사람은요, 자신을 대접하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대접받게 돼 있어요. 환경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태도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진짜 제일 필요한 일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야? 앞에서 1번, 2번하고 너무 반대되는 얘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별개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타인의 인생에서 내 인생을 독립시키고 나 자체로 당당해져라. 이걸 나쁘다고 하면서 죄책감을 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 진짜 애정과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나 자체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 인생을 선택 못하고 살면요, 그건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호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사연에서 접한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학대하고 바람 피우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너무 헌신적으로 수발을 드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다 엄마 쓰러지겠다, 적당히 돌보고 간병인도 구해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할머니는 이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착하게 군다 이러면서 내 손으로 돌봐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하면서 자식들의 권유를 물리쳤던 게 기억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애정이나 인류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습관이고 관성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갑을 관계가 습관이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선의 개념이 아니게 돼요. 그게 호구인 거예요. 그런 습관의 틀을 넘어서서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보다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게 더 커요. 저는 이런 걸 도덕적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나 신뢰가 있고요. 이런 사람하고면 어려움도 같이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요.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나 자신을 지키면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 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오히려 가능한 일이에요. 사연자님 이제 겨우 20대 후반이시잖아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 관계나 자신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상처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상처는 너무 피하려고만 들면 더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분들의 연구 결과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사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여기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겠죠. 기다릴게요.